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5월 31일까지의 테슬라 소식을 종합하여 향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시간 순서에 따라 표시해 봤습니다.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6월 13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각자가 쓰시는 증권사에서 투표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텐데요. 저도 이메일로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무조건 찬성이라고 보내면 안 되고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1번에서 5번까지는 찬성, 6번에서 12번 항목은 반대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중에서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에 대한 찬반 투표가 핵심인데요. 이게 잘 해결되어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해서 AI 발전도 시킬 것이고 주가도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실적은 물론 6월을 지켜봐야겠지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인원 해고를 5월에 진행했는데요.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그 금액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적에 안 좋은 부분이겠죠? 그러나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 저이자 프로모션의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실적을 선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EPS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닝이 비트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에너지 분야는 레스롭이 어느 정도 램프업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면서 에너지 분야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FSD 채택률이 어떤지 아마도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높은 수치를 발표한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월 8일 로보택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짐 먼스터가 올해 여름 5대 기술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새로운 차량 3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믿는다는데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걸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제까지는 로보택시를 발표하는 것이 먼 미래에나 실현할 것 같은 뜬구름 잡는 발표였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FSD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중국으로의 FSD 진출이 월간 구독 서비스의 형태로 6월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 등을 봤을 때 FSD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머지않아 로보택시를 상용화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지껏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도 아무도 안 믿다가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월 9월에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LG 엔솔과 파나소닉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로써 사이버트럭 램프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혹시나 사이버캡, 로보택시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사이버캡 생산에도 도움이 되겠죠? 사이버트럭의 인기는 정말 상당해서 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벤트는 금리 인하인데요.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찐득하게 안 잡혀서 힘듭니다. 현 기준으로는 9월이나 1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든이 재선하려면 11월 FOMC 이전에 압박을 넣어서 9월 같은 때에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에게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에 테슬라는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스포츠카가 물론 대중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로부터 엄청난 매출을 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 차량 라인업이 하나 추가되고 이것이 기존 모델 3, Y 같은 차량과는 다른 고객층을 타겟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메가팩토리 레스롭이 드디어 40GW시까지 램프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날에 20GW시까지 램프업을 완료했다고 했고 올해 내 에너지 분야는 75%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언제 될지 몰라서 따로 우측 상단에 적어봤습니다. 기타 주가 상승 요인 3가지인데요. 먼저 FSD를 다른 주요 자동차 기업 1개와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했는데요. 라이센싱이 된다면 주가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6월에 중국에서 FSD를 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습니다. 월 구독료를 받는 방식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곧일 수 있어서 설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FSD 채택률은 월간 구독료를 절반으로 깎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에 비해 채택률이 2배 이상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중국에서의 FSD 채택률은 새로운 수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바로 인력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분기 실적에는 악재이지만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EPS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는 작년에 비해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초에 새로운 차량을 기존 생산 라인에 신규로 생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라고 해서 3월에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기가 텍사스에 수상한 물체가 반입되었는데 이게 새로운 차량을 생산해보기 위한 테스트 설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바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만약 완공되고 나서 생산하는 초기 용량이 1년에 40GW시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즉 램프업을 다 완료해서 40GW시가 아니라 시작부터 40GW시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올린 테슬라 에너지 사업 성장성 영상에서는 2025년에 총 55GW시를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55는 레스롭이 완전히 램프업 되었을 때 40GW시하고 상하이 메가팩토리도 레스롭처럼 14.7, 24, 40GW시로 매년 램프업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해라서 14.7을 더해서 55GW시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첫 해에 상하이에서 14.7GW시가 아니라 40GW시를 생산한다고 하면 2025년에는 총 70GW시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레스롭에서 40, 상하이에서는 4개 분기 중에서 1분기는 생산을 못한다고 했을 때 3개 분기에서는 생산하니까 4분의 3을 곱해서 30GW시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 에너지 분야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올해는 약 26GW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1분기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70을 26으로 나누면 약 2.7배로 2025년에는 에너지 분야 성장률이 170%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성장률의 가정에는 첫째,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에 지연이 없으며 둘째, 에너지 수요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이 에너지 수요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2분기부터 연간 40GW시의 생산 속도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1분기부터 생산을 한다면 17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어떨까요? 만약 2025년에도 자동차 산업이 부진하고 서비스 매출도 큰 진작이 없다고 해서 이 둘이 2023년과 동일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2025년에는 70GW시를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 14.7GW시일 때의 매출에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28,737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매출 비중이 테슬라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23년에는 6.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하지 않나요? 물론 차량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FSD와 슈퍼차저 매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24%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10% 중후반대에 예상해 봅니다. 에너지 사업 비중이 커지면 테슬라 주식의 주가의 성격도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경기에 민감해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심했다면 에너지 수익이 탄탄하게 받쳐줄 경우에는 변동성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으로 바뀔 거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차저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충전 방식을 테슬라의 NACS 방식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통일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판매되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은 NACS 충전 방식을 따르도록 나오겠죠. 그러면 슈퍼차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슈퍼차저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더 맘 놓고 깔 수 있고
이는 전기차 침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현재 미국에서 모델 3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2025년 중반 이후에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아닌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파나소닉 공장이 언제 완공되나 찾아봤는데 정보가 없어서 일단 2025년 중반 이후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 모델 3 퍼포먼스가 출시되었기도 했고 2025년 초에 신규 라인업의 차량이 공개되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에는 세미트럭이 출시가 됩니다. 펩시에게 50대를 인도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2026년에 판매하여 연간 5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에게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기타 플러스 요인으로는 엔비디아의 GPU인 H100을 다수 확보해서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FSD나 사이버캡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물가가 잘 잡혀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테슬라에게는 정말 좋은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안 좋다 하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을 역배열해서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제 영상이 테슬라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2024년과 2025년 타임라인을 약 5초간 보여드릴 테니 보고 싶으신 분은 정지시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